시장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대북 리스크도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가안보청에서 봤을 때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상당히 위중한 그러한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 그 문제가 우리 시장에 오늘 출렁거리게 했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큰 악재로 작용됐다는 건데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일본 영토 상공을 지나갔다는 것이 또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레드라인 중에서 가장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레드라인 6차 핵실험 등의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현재 악재가 우리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개장 초부터 나스닥 선물 지수가 초약세 약 30포인트 정도 빠진 모습으로 출발했던 것, 심리적으로 조금 압박을 했다는 것이죠. 또 외국인들이 선현물, 오늘 현물 쪽에서만 비교적 큰 폭입니다. 2,600억 원이나 순매도하는 그런 흐름, 개장 초부터 꾸준하게 계속 매도가 나왔고요. 선물 쪽에 흔들기도 좀 있었죠. 개장 초 한때 거의 7,000개억 이상 순매도 집중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우리 시장 참가자들이 그대로 현재 지금 참아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외환시장도 다소 불안하게 좀 움직였던 측면도 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장이 장중에 크게 흔들렸던 직접적인 배경이었다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이라고 한다면 북한 상황에 따라서, 대북 상황과 따라서 크게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봉합이 된다, 완화가 된다라면 V자를 꺾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 내면적인 또 다른 글로벌 시장 전체 관점에서의 현재 약간 보수적인 그러한 현상 또는 재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값이나 미국의 국채 가격 등을 통해서 현재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약달러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반면에 유로화 가치는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 배경에는 이런 게 있죠. ECB가 결국 이번 잭슨 미팅에서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은 결국 금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 완화적 스탠스에서 긴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현재 신흥시장으로 봤을 때 다소 불리하게 시장 상황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현재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현재 펼쳐나가지는 않고 있죠. 반시장 친화적인, 그렇다고 해서 현재 반시장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약간은 긴축적인 그런 정책, 부동산 규제라든가 또는 법인세 인상안이라든가 전체적인 개념은 또 분배, 성장 우선이 아닌 분배 우선 정책을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따른 약간의 불안감이 좀 있다는 것이죠. 지난 7월 24일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한 것도 시장 정책과 관련된 현재 외국인들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비교적 큰 규모로 매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도 유효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상황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너무 또 보수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소 현재 속도가 좀 높다라고 하는, 너무 또 빨리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의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거나 또는 상당 부분 이미 회복 단계를 넘어서 호조세로 넘어간 상태임을 각종 지표상으로, 최근 들어서는 현재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출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기도 당연히
동반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현재 상반기도 그랬지만 하반기에도 사상 최고치 수준의 아주 우호적인 실적을 낼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입니다. 절대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적만 보더라도 현재 지난 상반기에는 특히 2분기 같은 경우 반도체 및 금융 섹터만 실적이 좋았더랬습니다. 오히려 철강이나 화학 쪽은 실적이 약간 부진한 측면이 있었죠. 하지만 3분기 때부터는 현재 약간 2분기 때 처졌던 그런 섹터, 철강이나 화학 섹터, 기계 섹터까지도 우호적인 실적 호전세에 동참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을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일단 추세, 전반적인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현재 글로벌 증시, 우리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를 바탕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배경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이고요. 또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현재 일본 시장, 현재 아마 북한 리스크 때문에 일본 시장도 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사실 북한 리스크에 우리 못지않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일본 증시입니다. 근데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그 전과 좀 다르게 안정적인 그런 모습, 우리와 비슷하게 장중에 낙폭을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 등으로 봤을 때 당면하고 있는 북한 리스크가 현재 지금 비화되기보다는 안정화될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국내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 비록 외국인들이 선 현물을 동시에 순매도를 했다고 하지만 국내 기관들은 예나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 들은 투신까지 가세를 하고 있죠. 연기금 이렇게 3대 현재 매수 기반 중심을 잡아주는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규모가 충분치는 않아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외국인 매도에 같이 동참하지는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요. 선물 쪽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의식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것보다 더 2배 정도 되는 규모로 5,300계약이나 순매수 한 것 등을 본다면 최근의 상황, 당장 V자로 꺾어서 지수가 올라갈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상태에서 지수가 더 이상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이러한 현재 이러한 자세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코스닥을 순매수했다는 것이죠. 그 전 대북 리스크가 한참 불거졌던 8월 초에는 코스닥도 동시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한 가지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우리 코스피 지수가 과거 강세장 평균 조정폭보다 훨씬 크게 또는 지나치게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980년도 이후 강세장, 아주 큰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은 17번 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강세장이 항상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강세장이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조정을 받을 때 조정 폭은 그간 올라간 폭의 약 17.9%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강세장이 펼쳐지면서 작년 연말 저점 대비 종합지수는 한때 21%나 이제 올라간 바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그중 현재 약 5% 정도 약간 넘게 현재 반납을 8월 초순경 한 바 있었죠. 지금은 그보다 약간 좀 지수가 높은 상태인데 어쨌든 조정을 받았을 때 그 조정의 폭은 고점 대비로 봤을 때 약 28%나 됩니다. 평균치보다도 약 10%나 더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정도라면 이 상태에서 상황이 나쁘더라도 조정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폭은 작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시각도 일리 있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